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직장이든 학교든 속물들이 인정받는 이유. 다시요. 직장이든 학교든 속물들이 인정받는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후드만 입다가 여러분 오늘 보시면 그래도 셔츠와 이 자켓을 이 말씀을 너무 사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제 사랑하는 처남과 이제 처남댁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너무 단어가 토속적인데 사랑하는 처남과 그리고 아름다우신 처남댁 이 두 분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이틀 뒤에 하십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그분들은 한국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시기 너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제 아내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저도 좀 도와준 부분이 있지만 제 아내가 다 했어요. 아내가 한국에서 남동생 결혼한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양가 식사 자리에 제가 가야 되는지 잘 근데 이제 저도 가야죠. 아내의 남동생이니까. 그래서 그 식사 자리 마치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요를 준비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나오는 대로 또 이제 맨날 고정 멘트죠.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하게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직장이든 학교든 속물들이 인정받는 이유. 여러분 학교 생활 하시는 분은 잘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에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니까 더 넓은 세상에 이렇게 나오면 나오는 대로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와,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네? 이걸 깨닫게 돼요. 이걸.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진짜, 아니, 일반 상식이나 일반 양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야, 진짜, 저거는, 아니, 아니, 드라마에서 보던 캐릭터가 진짜 현실에서 존재하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의미의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돌 아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죠. 좀 다른 사람을 많이 피곤하게 하거나 정말 이기적이거나 정말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드라마에서는 뭐 악역처럼 나오고 얄밉게 나오고 물론 진짜 얄미운데 한나 아렌트인가? 그 철학가 이름은 뭐였죠? 한나 아렌트 맞죠?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듯이 실제로 드라마에서는 막 눈썹 치켜 세우고 악역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평범한 사람인데 너무 기회주의적이거나 너무 뒤에서 이간질하면서 자기 이익을 그냥 막 이렇게 쟁취하거나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 문화가 폐쇄적이면 폐쇄적일수록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10년, 20년 볼 그런 뭐 공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은 좀 이렇게 로테이션이 있지 않나요? 여하간 한 사람을 오래 보다 보면 진짜 질리고 질리는 그 산의 정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웃긴 게 뭐냐면 사회에서 성공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뻔뻔한 사람들이 잘 돼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긴 싫고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저런 사람이 성공하네 이런 사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물이라고 한다면 그 뻔뻔함을 속물 근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뻔뻔한 사람들, 진짜 철면피를 깔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해외 사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해외에서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뭐 인간이 거의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왜 속물들이 인정을 받냐? 사회에서 착하고 순한 사람은 인정받기 힘들어요. 왜? 자기 잘난 PR을 해야 되고 자기가 실수해도 자기 실수 안 했다고 해야 되고 막 인사평가에서 잘 받기 위해서 뻔뻔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잘해요. 양심이 살아있거나 아주 깨끗하고 선하신 분들은 회사나 이런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멍하니 남들에게 오히려 남들이 이렇게 짓밟고 올라가는 계단 역할을 계단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이든 학교든 왜 속물근성 있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출세를 빨리 하고 더 높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의 프레임이 그런 거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프레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사평가 때
누가 더 희생을 많이 했냐, 누가 더 진정으로 양보를 많이 했냐, 이런 거 회사 방침으로 야 이런 걸로 이제 인사평가할 겁니다 이러면 또 그 서류상에 맞게 그 서류상 희생을 하고 서류상 양보해서 착한 척하는 게 속물들이 또 그런 걸 이렇게 점수를 따먹는다고요. 그러니까 평가를 이 공기관이나 이 윗사람들이 인사평가자들이 평가를 한다는 그 순간부터 이게 서류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좀 여리시거나 착하신 분들은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 기준 자체가 그분들의 기질과 맞지 않다. 맞지 않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내면 너무 허무하겠죠? 아, 뭐야. 뭐 희망을 줘야지. 그래서 뭐 우리가 속물 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뻔뻔하게 기회주의자처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갈등하거나 고민할 수 있어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순수함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청결함을 그대로 지키세요. 의도적인 바보가 돼서 의도적으로 손해를 계속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맑음을 지속해서 고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 회사가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회가 예스라고 해도 절대적 가치 기준에서 노가 맞는 거면 여러분들이 노에 서 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이제 기독교 유튜브니까 신께서 여러분들의 인사평가에 예스라고 해주십니다. 반대로 세상은 노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예스예요? 그러면 그 예스를 간직하세요. 그러면 그 예스를 알아보시는 신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과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꼭 유신론자가 아니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딱 봐도 난 저렇게 살기 싫어. 그 마음을 고수하세요. 이제 20대 때는 어른들 기성세대 꼰대꼰대 하면서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어렵게 취업을 하시거나 직장을 가시거나 창업을 하시거나 어른 사회에 여러분들이 발을 내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른이랑 똑같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방법이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이거면 탈세할 수 있는데, 이거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그 결정 기로에서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왜냐면 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이 청년 때는 어른 욕하다가 자기가 막상 장년 되고 사회 경험 하다 보니까 어른이랑 똑같은 길을 선택하거든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인간이. 청년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착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착한 줄 알고 자기는 잘났다고 하고 대학 졸업하기 전에는 다 자기 비전 있고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딱 작년 되면은 똑같은 어른들이 고민하고 왜 자기가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이제 돈도 월급도 있고 대출금도 갚고 월세도 내고 전세도 모으고 이런 거 해도 돈이 좀 남아? 그럼 나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리고 자기가 인사 담당자가 돼서 권력이 있어? 그럼 자기한테 이쁜 짓 하는 애, 더 점수 주고. 자기도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어른이랑 똑같이 살게 돼 있습니다. 자기 눈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청년 때 고수했던 그 청결한 마음을 지키시고 좁은 길,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우둔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지속적으로 선택을 하시다 보면 인생에서 그 선택에 대한 인사평가는 50대, 60대가 될 수도 있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선한 모양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속물근성으로 성공하고 출세 빨리 하고 이런 사람들도 사회에서는 그게 맞다, 너 실력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 프레임에 종속되어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다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도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진짜 치사하고 옹졸한 방법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반드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책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생 쓸데없이 그런 일들에 허망하게 쫓아가다가 나중에 자기 죽기 전에 인생 다 허무하다. 그때 왜 그랬지 저랬지 후회하는 거. 주위 돌아보면은 옆에 있는 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하물며 가족도 이 속물근성에 질려서 떠나가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는 난 네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요. 그거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요. 희생했다 그거 50%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50%는 자기가 즐길 거, 권력이나 어떤 남자분들 2차 가거나 접대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거 하거나 너무 당연하게 누린 것도 50%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험담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애 곡해하고 자기 출세 더 빨리 하려고 로비하고 라인 잘 타야 된다고 사내 정치에서 막 이렇게 어, 정직하지 못한 모습 보이고 그러면 그것도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요. 세상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칙이, 이 하나님의 법칙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법칙입니까? 맞죠? 그래서 오늘 왜 학교든 직장이든 속물들이 인정을 빨리 받냐? 왜 속물들이 출세를 빨리 하냐? 왜 사회 시스템, 사회에서 맞다고, 사회에서 실력 있다고 하는 그 평가 시스템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속물들만 출세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 멋지게 사시는 마음이 청결한 걸 잘 간직하시면서도 정말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멋지게 살면서도 정말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각계각층의 전문직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너무 멋진 삶이죠. 하나 플러스 하나,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시고 저것도 잘하시고 너무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에 쟤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더 잘 풀리네 이렇게 하시면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의 인사평가 시스템은 이게 하나가 다가 아니거든요. 사회에서 맞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들 내 인성을 평가하는 게 100가지예요. 사회에서,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방식은 그 100가지 중에 한 단면입니다. 한 단면. 나머지 99가지 단면에선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그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아. 회사에서 여러분 틀렸다. 회사에서 여러분 실력 없다. 회사에서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런 말 해도 그거는 회사 프레임입니다. 회사 프레임. 물론 사회생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가족분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그 어떤 평가라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이 틀렸다고 해도 가정이 맞다고 하면 내 아내가 맞다고 하면 또 맞는 부분이 있어요. 또 사회가 다 틀렸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너 바보 같아. 너 실력 없어. 너 어디서 그렇게 배웠니?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자연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신께서 정해주신 그 룰이 있잖아요. 그 룰에서 여러분들 맞다 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게 돼 있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 바보 취급하고요. 멍청이 취급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과 희생을 심어도 몰라주는 것 같죠?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심은 사랑의 힘은, 사랑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꼭 회사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억울한 일 당하고 희생하시고 그런 씨앗은 반드시 다른 가정에서든 여러분 삶의 지경에서든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저렇게 세상적으로 좀 타협 좀 해야 되나? 나도 좀 화장 좀 두껍게 해야 되나?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되나? No!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그 청결한 양심과 마음을 지키십시오.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의 그런 상식과 양심 그리고 사랑의 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친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가장 힘들 때 너무 따뜻한 위로와 그리고 사랑의 열매들로 갚아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수없이 경험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힘내시라고 오늘 영상을 제가 즉흥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업데이트 이거 편집하고 빨리 해야 한 12시, 1시, 2시 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올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내일은 제가 또 일정이 있어서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는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정보다움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뿅!